기관, 특공 등등 모든 주최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쪼개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요. 제가 크게 쪼갠 거는 총 5개 항목으로 쪼개봤는데 일단 제도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씩 키워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가 주요 키워드고요.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가점제는 2007년도부터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요. 2009년도부터 가입이 시작됐고요. 사전청약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죠. 그 다음 각 청약 주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들이 매년 바뀌어졌었는데 2018년도 5월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살펴보시면 9억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 특별공급이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가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으실 만한 분들이 어떻게 구입을 하냐라는 취지로 말 그대로 9억 이하에서는 가능하다 해서 특별공급을 삭제한 것이고요. 2018년도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9.13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완전한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고요. 유주택 집계 존속은 이제 금수저라고 해서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그런 정책이었고, 그 다음 추첨제 주택의 75%를 무주택자한테 공급한다. 완전한 실거주성 청약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 5월달 보시면 예비 당첨자 비율을 500%로 뽑았는데 이 전까지는 예비 비율이 20%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당 계약률은 70에서 80%가 나오는데 나머지 예비 추첨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들을 줍줍의 형태로 다주택자한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예비 추첨자에서 모두 다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때 9.13 대책에서 나타났던 거고요. 그 다음 가장 핫한 이슈가 이번 달에 정책이 바뀔 거죠.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총 30%의 물량을 소득 제한 없이 이제 미혼자도 30% 추첨 물량을 주겠다라는 게 이게 주체 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 조건도 바뀌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실수요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 2018년도 8월달 8일 대책 굉장히 중요한데 100% 가점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 전에는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될 수 있었던 환경에서 가점이 무조건 높아야지 당첨이 되는 구조로 지금 바뀐 거죠. 그 다음 이것도 실수요자 요건인데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면 청약을 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바뀌었습니다. 또 전매 제한도 많이 걸어놨는데요. 실은 여기에서 추가로 될 게 뭐냐면 저기 빨간색 글자 2020년도 9월 22일 수도권 광역시 분양구는 전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앞에서 빠숑 김한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신축에 대한 유동성을 차단시킨 것도 이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분양은 엄청나게 때려대는데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이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유동성을 차단시킨 것이 이 전매 제한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완전한 실수요를 챙기기 위해서 대출과 세금 부분도 건드렸는데 분양권을 세금 올해부터는 1년에 70%, 1년 지나면 60% 고세를 매겨서 분양권 대상으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것도 대출과 세금 등을 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근데 이렇게 청약이 과열돼서 이런 차이가 마련된 것 같은데 청약을 과열시킨 주체가 뭐냐면 결국은 청약통장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청약통장 수가 많았던 배경은 2009년도 주택청약 저축을 도입을 했고요. 그 전에 청약통장의 종류는 저축과 예금, 부금이 있었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90% 이상이고 1순위를 충족시킨 총 가입자는 전국에서 1,560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서로가 경쟁하게 되니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금 서울은 400만 명의 1순위자가 있고 경기도 400만 명이 있습니다. 광역시들 중에 인천과 부산도 80만 명 이상의 1순위자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서울에서 1만 세대 공급이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400만 명이 동시에 청약했을 때 경쟁률이 400대 1이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그 청약통장 개수가 늘어난 것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2013년 4.12 대책으로 인해서 청약 1순위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로또 청약 될 수 있다.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청약 통장이 늘어나게 되죠. 1순위 자격을 완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통장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것이 청약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자만 늘려놓게 되니까 청약 경쟁이 극심하게 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니까 다시 한번 제재를 거는데 2016년도에 123 대책, 2017년도에 82 대책, 2018년도에 913 대책 등등으로 청약을 계속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1순위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시키는데요. 재당첨 제한, 현재는 10년 또는 7년이 걸려있는 재당첨 제한이 이 과거에는 5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100% 가점제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85조 이하 공급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실수요를 타겟으로 정책이 다시 개편이 되죠. 그 결과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페이지는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건 다산신도시 남양주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건 고양 향동지구, 오른쪽에 있는 건 동탄 이신도시인데 각각 위에 있는 표, 아래에 있는 표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표가 전매에 대한 1년 시절, 세대연도 청약 가능하던 시절, 재당첨제가 또 없던 시절에 다시 청약 당첨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청약을 하고 세대연도 청약하고 이렇게 청약 수요가 폭발된 시장에서 그 수요를 없앤 거, 이 수가 바로 밑에 있는 표들인데요. 그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8,600명 청약자가 3,000명대로 떨어져 버리고요. 13,000명대 청약자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14,000명 청약자가 80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청약을 투기로 접근하려는 수요들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성공한 정책이었죠.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서울에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니까 2017년도, 18년도를 지나면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가 또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2017년도 국민주택 규모 84제곱 기준으로 일반 가점 84점 만점일 때 빨간색이 진할수록 고점에 가깝고요. 녹색이 진할수록 낮은 점수에 가깝습니다. 녹색 밭이었던 게 1년이 지나자 다 빨간 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분양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 묶어놨던 청약 수요가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효과는 가격 상승과 함께 상쇄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내용이 그래서 부러진 사다리다. 2030 세대에서는 가점이 낮으니 당첨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다음 페이지요. 실제로 서울의 전체 평균이 아니라요. 매년 청약 결과 최적 커트라인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니까요. 2017년도에 42점대, 18년도는 55점, 19년도는 정책이 효과 조금 있어서 일부 떨어지고 그런데 2020년도 작년 한 해 동안은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빨리빨리 당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수요들도 합세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최저 가점 커트라인이 62점을 넘게 돼요. 62점의 점수는 3인 가족, 두 부부가 있고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45세 무주택 세대주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 가점을 17점, 즉 15년 이상 최대 가입기간을 챙기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64점이거든요. 그 64점에 가까운 점수가 작년 서울에서 최저 가점 커트라인으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올해 한 해 동안은 서울의 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분양이 나왔다고 하면 이 수치는 아마 66점에서 67점 이상으로 높아졌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요, 청약 과열을 잠재하기 위해서 실거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원래 3년이 최대였는데 이것을 10년까지 늘리게 된 거죠. 사례가 위례, 과천 이런 데에서 10년까지 못 팔도록 된 거고요. 그 다음 수도권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시켰고요. 인천과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내년까지는 힘들 수도 있고 그 후년부터는 입주 물량은 많아도 시장에서 매매 물량은 거의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많다, 후년에는 많아도 허수다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주택 집계 존속에 대한 분양가족 점수를 제외시켰고 추천제 주택의 4분의 3을 무주택자한테 돌려줬다. 다음 페이지요. 세금과 대출도 조인 부분,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청약 주체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특별공급 삭제하거나 아니면 맨 밑에 생초, 신특을 추가하거나 실제로 민간 택지 분양에서는요, 민영 아파트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없었냐면 작년 9월까지 없었고 공공 분양의 전유물이었던 생초를 작년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도입을 하면서 생초 물량을 더 늘리게 된 것이죠. 다음 페이지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현재 제도가 굉장히 누더기 정책이고 많은 사람을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했으나 이 시세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로또 청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폭발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저는 이 청약 수요를 분산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번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지금 청약제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 아들 얘기인데 아들이 당나귀 타니까 아들이 버릇없게 뭐냐 주변에 노인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로 갈아타고 이런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소우가 내용인데 결국은 당나귀를 둘이서 메고 가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지금의 청약시장이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두 가지 방향은 뭐냐면요. 소액입단 지금 민영 아파트에서 특별공급의 배정 기준은 50%,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50%예요. 그래서 이 50%에 해당되는 특별공급을 더욱더 화끈하게 해주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일반 공급은 제한 없이 가자. 어떤 부분이냐면 가점이 84점으로 리미트가 걸렸기 때문에 리미트를 한번 해제시켜보자라는 게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이 저는 좋은 예라고 봐요. 이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에서만 한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 종류는 4가지 중에 2가지예요. 왼쪽에 있는 종합저축하고 청약저축이고 부금과 예금통장은 사전청약에 청약을 못합니다. 즉 공공분양에 청약을 못해서 오른쪽에 있는 예금과 부금가입자의 청약 수요를 완전히 차단시킨 거죠. 그러면 조금 경쟁이 낮아진 효과를 사전청약에서 보인 거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월 몇 개 단지에 20개에서 40개 정도의 타입이 계속 분양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신혼희망 타운까지 합세합니다. 모든 타입이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전청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 타입을 청약을 한다. 그 중에서 청약 대기 수요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100대 1까지만 청약 수요를 분산시킨 거죠.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청약 수요를 중복 청약하지 말고 분산시키는 효과가 사전 청약에서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총 3가지 방법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 11월 이번 달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신특과 생초 추천제 물량을 30% 늘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더 경쟁이 심화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 청약자 수하고요. 일반 분양 총 청약자 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3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만약에 생초와 신특에서 이런 대상자를 늘리게 되면 특별공급 청약자와 일반공급 청약자가 거의 수가 같아지거나 특별공급이 일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최초는 지금 미혼자가 청약 못하고요. 소득 조건도 반영을 하지만 30% 물량의 추첨을 누리고 미혼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초 물량보다 생초의 청약자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청약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 또한 엄청나게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될 것은 엄청나게 불보듯 뻔한 일이라서 되려 이렇게 제한을 풀지 말고 제한을 더 강하게 시켜서 소득 기준을 100%로 고정시킨다든가 아니면 미혼자 말고 기혼자한테 확실하게 특별공급 밀어주자 이런 식의 어떤 기조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볼게요. 소액입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기업 특별공급인데 어떤 기사를 보시면 총 기업 수가 중소기업이 99.9% 정도를 차지하고요.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밑에 노란색 표시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850만 명이 되세요.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해당자가 꽤 많으실 텐데 문제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정보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많은 특별 공급 중에서 일단 배정 세대 수가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공급 물량이 100세대라고 하면 중소기업 특별 공급,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 이내고요. 총 만점 110점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내가 중소기업 다니는데 해당자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가서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앞쪽 페이지 가볼게요. 예.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내가 중소기업 다닌다. 그럼 나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5년, 10년 근무를 하게 되면 꽤 높은 점수로 당첨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가장 높은 점수 기준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110점 만점 중에 75점이 근무 연수예요. 한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하게 되면 1년당 3점 해서 30점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당첨이 되냐? 다다음 페이지요. 북수원자 렉스비아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8달 재개발 구역이 엄청 핫하고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수억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었는데 당첨 가점 커트라인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7, 32, 60, 51, 59, 47, 75 네, 이 정도인데 굉장히 30점대부터 70점대까지 레인지가 넓죠. 네,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특별공급 5년, 10년 근무자들도 당첨이 될 만한 충분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단지였고요. 그 다음에 오산세교 호반 썸밋 보면요. 40점대, 30점대도 당첨이 되고 그에 반해서 서울 인기 경기 지역은 물론 80점, 90점대가 가지만 일부 경기 지역에서 외곽 지역은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다. 이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 다음 특별 공급을 확대시키는 것도 개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마지막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제언이 특별 공급에서는 확실하게 허들을 높이자는 게 제언이었고, 지금 일반 공급에서는요, 제한 없이 가자. 지금 일반 가점에서는 84점이 만점이고, 무주택 가점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수 6명이면 35점, 청약통장 가입 년수 15년이면 17점인데, 여기서 실제로 누가 소외됐냐면, 싱글이나 딩크족입니다. 싱글은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 갖고 올 수 있는 최대 점수가 54점이에요. 2인 가구는 59점, 4인 가구여야지만 69점이 됩니다. 69점에서 서울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 70세가 되신 싱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4점이 만점이라서 만약에 리미트를 해제하게 되면 1년 동안 점수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2점을 계속 연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70세일 때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계산하게 되면 40년이 되고 40년 곱하기 매년 점수 2점 하면 80점이 돼요. 나머지 다 이제 충족을 시켰다라고 가정하면 부양가족 점수 없으니까 본인만 5점 더하면 85점 청약통장 가입 연수도 만약 30세부터 쭉 가입했다 그러면 역시 40점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100점 리미트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 무주택을 오래 유지했던 싱글이나 딩크족 또는 부양가족이 적은 분들도 4인가족 최저점수 현재와 좀 비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주택을 갖지 않고 본인의 무주택을 유지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주자. 이것이 일반 공급에서 줄 수 있는 어떤 화끈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요. 소액입단 더 화끈하게 기회를 넓혀주고요. 그 다음 실수요자는 제한 없이 리미트 제한 없이 최대 만점 84점을 해제시켜버리자. 예, 그래서 싱글과 딩크족 지금 현재 신특과 생초에 늘려주는 부분을 오히려 일반 공급으로 늘리자. 그 다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되게 재미있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더기 같은 청약 제도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건들고 하나하나 더 바꾸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또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고 많은 분들한테 형평성을 최대한 나누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토론자분들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